자신만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도착한 곳은 한 스튜디오. 한창 사진 촬영 중입니다. 잡지 화보 촬영 중인가 본데요. 그런데 오늘 서민갑부는 혹시 누구신가요? 혹시 서민갑부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민갑부세요? 아니, 전 아니에요. 연매출 10억에 서민갑부를 찾는데 혹시 서민갑부세요? 저 맞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에요. 이분이 말로만 듣던 그 영앤 리치인가요? 29살에 연매출 10억 원이라는 갑부. 그녀의 직업은 인기 모델 같기도 한데요. 혹시 모델이세요? 아니요. 모델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운동선수 쪽이세요? 그것도 아닌데요. 종잡을 수 없는 갑부 정체가 궁금합니다. 제 생일 때마다 하나씩 산 친구들이 우티 철철 흐르는 그녀는 동네에서도 유명하다는데요. 망원동 된장녀라고 하던데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망원동 된장녀입니다. 된장녀라 불리는 그녀에게 숨은 속사정이 있다는데 MZ세대답게 핫플레이스라도 가는가 싶더니 여긴 전통시장? 장이라도 보러 온 건지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서오세요. 갑부의 깜짝 변신!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20대 송이 씨가 시장 분식으로 세평남짓한 가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네요. 날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갑부의 분식. 6년 만에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송이 씨의 분식점. 인기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갑부를 찾아 달려온 곳은 서울 도심입니다. 서울에서 크기로 손에 꼽히는 전통시장. 유명한 만큼 매일 북새통인데요. 경쟁 치열한 전통시장 안에서도 유난히 인기 만점인 이곳 분식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안팎으로 만석이네요. 가게 한쪽엔 유명인들의 흔적도 가득한데요. 미식가 홍진경 씨부터 먹방 요정 홍윤화 씨, 우리 딸 미자도 왔었네요. 유명인들이 발도장을 찍을 만큼 인기 있는 이 집의 비밀 궁금해집니다. 하루 종일 무서우리만치 끊이지 않는 손님들의 행렬 정말 대단한데요. 하루 종일 이 많은 손님들을 겪어내는 사장 송이 씨. 인형 같은 외모로 순대를 썰고 있는 그녀. 칼질도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면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손님이 많다 보니 여러 건의 주문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 김밥 써는 것도 달인 수준이네요. 두 분 들어오시면 돼요. 가게 안과 밖을 드나들며 손님을 응대하는 갑부. 튀김 골고루 드려요? 분식에서 빠질 수 없는 튀김.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겨내는 바삭한 튀김도 이 집의 인기 메뉴인데요. 종류가 무려 12가지. 제 아무리 튀김이 맛있어도 이 떡볶이가 빠지면 섭하죠. 매콤달콤 쫄깃한 떡볶이에 튀김까지 더한다면 환상의 궁합이죠. 갑부표 시장 떡볶이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게 먹었어. 일본인에게는 어떤 맛일까요? 신세계죠. 국경을 넘나드는 맛있는 맛. ちょっと辛いけど美味しい。
똑같은 떡볶이 같지만 한 번 맛보면 차이가 난다네요. 두 분 혹시 어디서 왔어요? 저희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예? 네덜란드요? 네덜란드에서는 떡볶이 거의 없죠. 아니, 가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엄마 가끔 해주긴 하는데 이런 맛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명물이 있다면서요? 저희 튀김 1인분 포장해 주세요. 5개째 뭘로 드릴까요? 데워드릴까요? 네. 시선이 집중되는 곳. 본능이 발동됩니다. 두 사람이 눈을 뗄 수 없는 것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송이 사장이었습니다. 누구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너무 예쁘세요. 아 사장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네. 시선을 끄는 계속 눈길을 가게 만들어요. 손님들의 관심 한 몸에 받는 송이 사장. 네. 나름 오픈한 지 이제 6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20대예요. 사실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사장님 외모에 한 번 더 놀라는 그런.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길이 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다네요. 뭔가 진짜 승무원같이 보이지 않아요? 팔등신의 예쁜 외모 덕분에 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네요. 예쁜 사장님 막 예쁘다 그냥 꽃이잖아 맨날 얘는 꽃송이잖아 좀 처음엔 부담스럽고 민망하고 뭐 지금도 솔직히 좀 손님들이 막 그렇게 하면 민망하고 하지만 번화가 가면은 너무 많은 예쁘신 분들도 많고 어리신 분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서 이제 더 자신감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꺼번에 손님들이 몰릴 것을 예비해 미리 튀김을 준비하는 송이 사장. 가게의 모든 메뉴를 매일 거의 혼자서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오징어 튀김을 튀기는 모습이 어쩐지 칼질할 때와는 달리 어설픈 모습인데 설마 튀김을 처음 튀겨보는 건 아닐 테고 가만히 살펴보니 양쪽 끝을 잡고 쭉 폈다가 살짝 놓는 식을 반복하는 송이 사장. 아하, 다 계획이 있었군요. 모양을 잡아주는 거랍니다. 이제 넣으면 바로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양쪽으로 잡아서 길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튀기고 있어요. 그냥 넣어볼까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죠? 이게 무슨 튀김이지? 똑같은 크기인데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잡은 거랑 안 잡은 거. 차이가 엄청나네요.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매출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디테일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반죽의 농도와 기름의 온도, 튀김의 모양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만들어내는 송이 사장. 이런 세심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튀김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요. 노릇노릇 빛깔부터 다른 바삭한 갑부뼈 튀김. 역시 분식엔 이 바삭한 튀김이 진리죠. 모든 갑부의 손에서 튀겨지면 그 어떤 요리도 부럽지 않은 일품 튀김이 된답니다. 한바탕 튀김 축제를 마친 후 가게 밖 손님들 자리로 나가는 갑부. 이번엔 빠르게 튀김 정리를 시작합니다. DP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옷이나 뭐 그런 것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갑부만의 방법 궁금합니다. 처음에가 새우, 왜냐면 꼬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밖에 놔야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김말이, 고구마, 이제 야채 튀김 이렇게 하는데 진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네요. 손님 눈길 자극하기 위해 가장 바깥쪽은 탐스러운 새우부터
그 다음 줄엔 색이 있는 김말이 튀김, 고구마 튀김 순으로 착착 정리하는데요. 이게 바로 송이 씨의 튀김 진열 포스. 정말 안 먹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너도 나도 저절로 카메라를 꺼내들게 만드는 광경. 식욕 자극하는 튀김의 향연 속으로 빠져듭니다.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왔어요. 어떤 게 유난히 맛있어 보였나요, 혹시?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음식도 맛있는데 사장님까지 예쁘니 두 번 놀랍니다. 알바생이거나 아니면은 딸인 줄 알았어요. 아, 젊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따님분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사장님이시거든요. 사장님도 좀 친절하시고 너무 맛있게 음식들이 맛있어가지고 저분이 사장님이 아니신 건 알아요? 몰랐어요. 이분 사장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 여자분 젊은 여자분 오, 맞아요.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저기가 사장님이신 거예요. 젊은 분들이 뭐 하시는 일들은 아니니까 뭔가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송이 씨에게도 시장에서의 장사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안녕.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이젠 상인들에게도 인기 만점. 어우, 너 진짜 잘 쏜다 이제. 어유 장해.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은데? 칼질이 그렇게 늘었어? 붙어 있었어. 위에는 칼질을 했는데 밑에는 안 됐었어. 모두들 이렇게 잘 해낼 줄 몰랐답니다. 30년이 됐어. 제가 거의 태어났을 그러니까 얘가 아니 얘래네. 맞지 뭐. 얘가 너무 애기 때서부터 봐서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장하지. 너무 예쁘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 열심히 잘해. 그래서 예쁘지.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너무 뿌듯하지. 오픈한 지가 엊그저 같은데 어느새 시장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6년 차가 되어가는 송이 씨.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외출을 하나 본데요. 옆 가게에 신발을 사러 온 모양입니다. 말도 없이 신발을 신어보는 송이 사장. 그런데 갑자기 웬 신발인가요? 뭘 신으려고? 일할 때 신으려는데 뭐가 낫지? 편한 게 좋은데? 것 같은데. 신발 사러 오신 건 거예요? 근데 거의 그냥 공짜로 신어요. 정 넘치는 시장이라지만 신발이 공짜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서 엄마가 신발 가게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신발 가게 하시는 거였구나. 네. 얼마나 됐지? 30년? 32년. 저 태어나기 전부터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가게가 원래 컸거든요. 근데 제가 장사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반을 잘라서 거기에 가게를 조금 내주셨어요. 송이 씨의 분식점은 사실 어머니 신발 가게의 일부인데요. 신발 가게에서 3분의 1 정도를 잘라 딸에게 장사할 가게를 내어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발 가게가 집이나 다름없었다는 송이 씨. 이렇게 자락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냥 그 계단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송이 씨에게 신발 가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저희 놀이터였어요. 얘를 거의 못 빠졌어요. 거의 자기 혼자 많이 놀고 그 앞에 가게 가서 많이 놀고. 이제 마감할 때 신발을 봉투에 담거든요. 그럼 제가 막 빨리 하고. 손이 안 보인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손 좀 봐봐 손이 안 보여 막 그러고 그랬어요. 이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거 하늘색도 한 번 더 신어봐봐. 뭐가 나? 핑크색 이쁘긴데 이쁘지. 핑크색? 똑같은 것도 있고 그냥 블루한 거 막 그런 거 메고 다녀요. 이왕이면 이뻐 보이는 게 좋잖아요. 참 마음 같지 않은 딸. 어머니는 매일 장사에만 매달려 있는 딸을 볼 때면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왔기에 그 고생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키우고 싶었던 귀한 딸.
힘들게 장사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딸이 안쓰러울 뿐인데요. 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 송이가 어때요? 뭐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딸을 생각하니 눈물이 밀려오는 어머니. 옛날에 이제 힘들고 막 그랬다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애들을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준 게 좀 생각나서 맨날 야단만 치고 뭐라 그러기만 하고. 어린 시절부터 시장을 놀이터 삼아 자란 송이 씨. 송이 씨는 장사를 하는 엄마가 못마땅했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간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계속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한테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커서 장사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라고, 가족끼리 있는 시간도 없고 남들 쉴 때 못 쉬니까. 그렇게 엄마와는 다른 길을 가겠노라 패션을 공부하며 의류 쇼핑몰도 운영했었지만 성에 차지 않았답니다. 대형 쇼핑몰들한테 라이벌이 안 되겠구나라는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차려야겠다. 바로 분식이었죠.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지금 매장 바로 앞쪽에 있었던 분식점이 있어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분식점을 다 제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시장 안에 분식점에서 항상 떡볶이랑 튀김을 먹었었거든요. 학창 시절 주식처럼 먹어왔던 시장 떡볶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떡볶이 맛, 튀김 맛이 너무 그리워서 그러면은 그 맛을 재현해내자, 내가 한번 해보자.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는데 벌써 은퇴한 지가 뭐 거의 20년이 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잘. 기억 속에 있던 그 떡볶이 맛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집에서. 삼촌한테 먹어보라고. 이거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맛이 나네? 이러니까. 진짜요? 안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막 구구절절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고. 진짜 그 맛 진짜 비슷하다고. 그렇게 23살에 당당하게 분식집을 열게 된 송이 씨. 노력의 결실, 떡볶이 맛은 점점 입소문을 탔습니다. 추억의 맛 떡볶이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갑부의 성공 열쇠인 첫 번째 황금 비율. 밀떡과 쌀떡의 9대1 비율인데요. 쌀떡에 나오는 그 전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나와서 아예 안 넣은 거랑 또 다른 맛이 있긴 해요. 이건 뭔가요? 저희 떡볶이 베이스 다대기. 떡볶이 소스에도 갑부의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청양고추 소금, 설탕, 다진 마늘, 물엿, 간장. 가까이 재료들을 갑부만의 비율대로 정확히 넣고 골고루 배합해 주는데 이때 뭉침 없이 잘 섞는 게 포인트. 잘 배합된 소스를 3일간 냉장에서 숙성해주면 소스 완성.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네요. 가장 중요한 것. 된장이에요. 다들 된장? 이러더라고요. 떡볶이에 된장이 들어간다니. 엄청 오래 끓인 육수를 넣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방 환경상 그게 조금 어려워서 빠르게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인스턴트 깊은 맛이라고 할까요? 된장을 넣을 때도 황금 비율을 꼭 따져야 하는데요. 떡볶이 소스와 된장의 비율을 9대1로 맞춰야지만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센 불에 한번 팔팔 끓여주는데요. 안에서 한번 끓인 떡볶이는 손님들이 있는 외부로 옮겨준 후 어묵과 대파를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밖에 나와서 한 번 더 끓여야 완성돼요. 이렇게 여러 번 정성을 쏟아야 갑부표 시장 떡볶이가 완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추억의 맛이 탄생한답니다. 콩나물 같은 거, 대가리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린가요? 떡볶이에 콩나물이?
궁정 된장콩을 보고 오해를 한다네요. 저희 된장이 들어가요, 안에. 된장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음식을 하길래 떡볶이에 콩나물 머리가 들어갔냐. 청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별 1점 주고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래도 된장이라는 게 떡볶이에 넣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기막힌 황금 비율로 된장 맛은 쏙 감추고 매콤달콤 감칠맛은 살린 떡볶이 맛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딱 양념도 딱 적당한 거. 된장이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된장 맛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칠맛이 더 좋은데. 작은 차이지만 송이 씨만의 황금 비율로 차별화된 떡볶이. 추억까지 고스란히 살린 맛인데요. 특별한 고명이나 양념 없이 기본에 충실한 딱 옛날 시장 떡볶이 맛입니다. 늘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20대의 손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탄생했는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떡볶이에 이어 튀김 손님도 줄을 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오징어가 튀어가지고 6년차 분식집 사장님에게도 화상은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옆에다가 연고를 둬요. 오징어는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물기가 있어서 아무리 제거를 하고 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폭발해버려요. 사실 젊은 나이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데워드릴게요. 하루 종일 장사에 매달리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진짜 힘든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말을 처음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가게를 나름 나의 브랜드화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이겨내야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이라 이제 다 담아드릴게요. 오늘도 떡볶이 완판! 네, 안녕하세요. 모든 메뉴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팔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었던 하루. 과연 오늘 하루 매출은 얼마일까요? 213만 400원?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배달, 페이, 계좌이체, 현금 이게 되더라고요. 시장은 현금 매출이 절반. 잔돈이 나왔습니다. 갑부의 정사는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단가가 거의 1,000원짜리고 제일 비싼 게 4,500원. 그다음 제일 싼 게 700원이다 보니까 잔돈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래간만에 1,000원짜리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같아요. 많이 파도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희한테는 진짜 많이 판 거거든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이것도 은근 많이 내지거든요. 탑처럼 쌓아 올린 현금들. 과연 현금 매출은 얼마일까요? 현금은 77만 1,000원. 오늘 하루 현금 매출만 77만 1,000원. 여기에 배달앱과 휴대전화 결제, 계좌 이체까지 모두 합하면 주말 하루 매출 총 358만 8,300원. 4,000원만 해도 거의 900인분이 나간 거예요,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9시에 출근해서 지금 9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12시간 동안 솔직히 거의 쉬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이제 그 힘듦을
이 정사할 때 다 딱 포맷되는 것 같아요. 이 맛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친 송이 씨도 활짝 피어나게 한다는 연매출 대공개. 주말 하루 매출 평균 360만 원. 연매출은 어림잡아 약 10억 원. 정말 억소리 나네요. 분주했던 시장 불이 꺼지고 모두가 마감하는 시간. 송이 씨도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러 가고 있어요. 다음날 이제 또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퇴근하고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이 야밤에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건가요? 다시. 집으로 가기 전 운동을 하러 왔군요. 네, 손으로. 야, 밀어. 네, 할 수 있어. 하나. 집중해. 둘. 집중. 셋. 손으로. 넷. 아니야. 빨리. 다섯. 그거 별이 보이는. 별이 보인다고요? 빨리. 이거 진짜 진심. 여기까지 하고 오시니까 끝나고 되게 힘들지. 이거 하기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별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땀 흘리면 할 땐 힘든데 이제 끝나면은 개운하고 그 스트레스가 네, 다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묘한 중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퇴근 후 매일 들르는 곳. 하루 동안 장사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곳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련하곤 한다는 송이 씨. 막 오픈하고 막 대상포진도 걸리고 2, 3년 동안은 병원을 일주일에 3, 4번씩 막 통증학과, 뭐 신경외과 뭐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정형외과 이런 다 다녔거든요. 그냥 집 가서 맨날 야식 먹으면서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도 찌고. 장사 초반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아졌었는데요. 그 때문에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답니다. 지금은 건강과 몸매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 어깨 이게 프레임이 이게 어딜 봐도 이게 떡볶이집 사장님이 떡볶이집 사장님 하기 좀 아까워요. 트레이너라고 해도 사실 무방할 정도의 바디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가 많거든요. 관리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동현 씨가. 이렇게 해야 이제 김밥도 잘 비빌 수 있고 튀김도 잘 할 수 있나 봐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양을 해낼 수 없어요. 매일 힘든 가게 일을 해내기 위해 열심히 체력을 단련시키는 송이 씨. 늘 자신과의 싸움 중입니다. 20대의 청춘과 열정을 오로지 분식집을 위해 쏟고 있는 송이 씨. 그녀의 열정 넘치는 밤이 오늘도 깊어갑니다. 운동을 마친 후 또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송이 씨. 밤늦은 시간인데 시장에 또 무슨 일인가요? 설마 이 시간에 가게로 가려는 걸까요? 집이 시장 근처에 있다네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자 스스로 택한 길. 이동 시간을 줄여 가게 일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 싶었던 송이 씨. 그래서 시장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네요.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갑부의 옷장 궁금한데요. 옷이고 이제 제가 모자도 좋아해서 모자도 되게 많아요. 색깔별로 뽑는 거 좋고 액세서리랑 뭐 선글라스도 이제 제 생일 때마다 하나씩 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오, 거의 종류별로 하나씩 사줬네. 맞아요. 과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것에 마음이 갔던 갑부.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나도 20대 초반에 명품 질 거야 이러고 막 하나 둘씩 샀던 것 같은데 사람이 진짜 명품이어야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 진짜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매고 막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가볍고 편해서 20개는 살 수 있는데
결국 진짜 값비싼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송이 씨. 오, 여기가 방이시구나. 되게 아늑하죠? 감성 충만하게 꾸며진 침실 분위기가 갑부를 쏙 빼닮았습니다. 소녀 감성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보니 갑부의 20대 본래 나이가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고1 때부터 살았으니까요. 지금 얼마나 된 거지? 거의 13년 됐네요. 장사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 자가를 샀는데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큰 거리에 살다가 갑자기 30분 생각하니까 왕복으로 1시간이 넘네 이러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야겠다 하고 일단은 지금 일단 버틸 때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월세를 주고 있고 저는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똑순이답습니다. 놀고 즐기는 것 대신 아끼고 저축한 것이 가져다준 선물. 그 선물의 깊은 단맛을 알기에 송이 씨는 매일 남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열곤 한답니다. 또다시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작되는 시장. 저마다 장사 준비로 서두르는 아침입니다. 송이 씨도 일찌감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출근하는 손님들을 위한 준비로 바쁜데요. 아침 시간의 주 메뉴는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김밥입니다. 본격적으로 김밥 만들기 돌입! 먼저 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가쁘만 넣는 독특한 소스가 있다는데요. 노란 액체의 정체는? 사장님 지금 넣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저희 집 김밥 비법입니다.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뭐예요? 사실 저희 김밥에는 야채 기름이 들어가요. 김밥에 채소 기름이? 채소 기름을 만드는 법에도 황금 비율이 있답니다. 대파와 양파를 6대3의 비율로 기름에 넣고 처음부터 함께 끓이는 것이 포인트라네요. 한 15분 정도 거의 야채를 튀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만의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국 음식이나 뭐 그런 데에도 야채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연히 중국 요리에서 생각해낸 채소 기름.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김밥의 감칠맛을 더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줬답니다. 이제 간이 잘 배이게 비벼주기만 하면 되는데 송이 씨 밥 비비다 말고 출출한가 보네요. 골고루 간이 됐는지 한 번 먹어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또 비비고 먹고 하다가 배치는 적도 있어요. 출출한 허기도 달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봅니다. 6년차 베테랑 솜씨답게 기계처럼 척척 김밥말이도 없이 맨손으로 야무지게 김밥을 말아내는 송이 씨의 손. 기본 야채 김밥에 저희 8가지 들어가요, 재료가.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 맛살과 우엉, 계란, 어묵, 햄까지 8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넣은 송이 씨표 김밥. 제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송이 씨에겐 남일이랍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재료가 들어가는데도 몇 년째 김밥 가격이 동결이라는데요. 한 끼 식사 든든하게 책임져줄 송이 씨표 김밥. 이러니 단골 손님들이 끊어질 리 없겠죠. 채소 기름으로 감칠맛을 더한 갑부의 특별한 김밥입니다. 여태껏 한 번도 줄인 적이 없는 재료. 맛살, 밀가루가 들어가서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뭐 밀가루 들어가는 게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야채값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자주 사 먹는 그냥 음식, 길거리 음식, 뭐 한 끼 식사 막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음식들인데 그만큼 자주 빈도수가 많단 말이에요,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어야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는 송이 씨. 덕분에 김밥 맛집이라 불릴 만큼 단체 주문도 늘었다네요. 많은 주문량의 송이 씨의 김밥 많은 실력도 달인급. 꼬마 김밥 하나를 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재봤습니다. 조금의 망설임 없이 순식간에 척척 김밥을 말아내는 송이 씨. 아, 진짜요? 그렇다면 일반 김밥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단 30초 만에 김밥 한 줄을 말아내는 송이 씨. 이젠 웬만한 양의 김밥 주문은 혼자서도 눈 감고도 뚝딱이랍니다. 김밥 싸는 것부터 포장까지 일당백으로 움직이는 송이 씨지만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차 없는 내공을 보이는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김밥 싸기에 인내가 필요한 시간. 그렇게 고된 시간이 끝나고 어느덧 가게 안에 몰려든 손님들. 소기를 봤는데 맛있다고. 당면이 있어야 되고. 맛있어요?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다른 떡볶이집 안 가요. 이게 김밥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순위를 정할 수 없이 인기 좋은 메뉴 김밥. 김밥이 엄청 유명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정치를 느끼면서 또 이런 분위기에서 가격도 저렴하게 이게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때 나온 또 하나의 김밥. 뭐 시키신 건가요, 이거? 김밥 안에 들었다는 게 참 신선하지 않아요. 이름만 들어도 먹고 싶어요. 어떤 맛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먹고 싶은 김밥은 또 뭔가요? 눈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파김밥 시키신 분, 대파김밥 시켰어요? 대파 김밥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대파 맞나요? 정말 김밥에 대파가 들어가는 걸까요? 일단 기본 8가지 재료를 넣는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정말 대파 맞습니다. 대파에 된장을 쓱쓱 바르더니 김밥 안에 넣는 갑부. 그래서 이름이 된장 대파김밥이라고 메뉴를 개발했어요. 대파와 된장, 아니 대파와 김밥의 만남이라니 참 독특합니다. 된장 소스를 만드는데도 송이 씨만의 황금 비율이 적용되는데요. 된장, 참기름, 떡볶이 소스, 설탕과 통깨를 모두 같은 비율로 넣고 섞어주는 것이 관건이라네요. 양념 된장은 생대파와 찰떡궁합이랍니다. 생인 대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알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된장 담백함이 그 알싸함 좀 잡아주고 저희가 만든 고추장 다대기를 넣어서 저희만의 좀 특별한 된장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된장의 담백함과 떡볶이 소스의 특별함까지 살린 송이 씨만의 된장 소스랍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색 메뉴. 자칫 음식이 젊은 사람들의 간식이라는 편견을 깨고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효녀 메뉴로 등극했다네요. 그런데 어떻게 대파를 김밥에 넣을 생각을 했나요? 한 2년 전에 갑자기 그 파가 대란 일어나고 막 금파 막 그러고 한 달에 4-5천 원이 넘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파테크에 이어서 금파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고기는 남겨도 파는 남기지 마라. 제 아무리 비싼 파라지만 분식집에서 파를 안 쓸 수 없었던 갑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금파가 다 있냐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한번 여기 싸서 먹어볼까요?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쳤을 때 이모가 한번 넣어서 먹어보자. 비싼 금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우연히 장난으로 한 일이었는데 그 맛이 의외였습니다. 색다른 김밥 맛을 느끼게 된 갑부. 뭔가 색다른 신선한 맛? 다 아는 맛인데 그걸 합쳐놓으니까 또 색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된장을 넣어가지고 맛을 보니까 이거 진짜 인기 많겠다. 메뉴에만 넣어보자. 그렇게 대파 된장 김밥이 탄생. 밋밋했던 김밥을 알싸한 파맛과 구수한 된장 맛으로 차별화했습니다. 다른 데서 먹던 메뉴. 대파, 베이글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김밥은 또 처음 가서 시켜봤어요. 네, 지금 김밥에 대파가 들어가서 식감이 좀 더 있고 아삭아삭한 식감, 살짝의 그 매콤함이라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송이 씨. 오후가 되자 시장 상인회에 들렀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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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좀 쌌어. 지금 이제 7년 다 돼가요 벌써.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아가씨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 힘들잖아. 멋있는 소리야. 자세도 지켜요. 그렇게 앞으로 회장님? 그래. 송이 씨 덕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집니다. 곧이어 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중인데요. 시장 상인회 간부들의 회의 시간. 송이 씨도 시장 상인회 이사라네요. 시장에서 가장 젊은 사장이자 가장 젊은 이사인 송이 씨. 세면으로 하는 이유가 애기였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거는 뭐 같이 앉아서 이사진을 하고 있으니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된 거야, 그지? 잘 챙겨주시고 네, 진짜 부모님처럼 대해주셔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신발 가게를 해온 어머니 덕분에 시장이 고향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제가 버틸 수 있던 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주변 상인 이제 분들도 되게 컸고 진짜 여기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30대 상인분들도 잠깐 들어오셨다가 거의 1, 2년 못 버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어요. 같이 힘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활기찬 저희 시장을 만들게 도와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래도록 시장을 지키고 싶은 송이 씨. 그리고 그 길엔 늘 송이 씨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젠 신발 가게보다 송이 씨의 분식집이 더 바쁜 날이 많은데요. 일이 바쁠 때는 그 누구보다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곤 한답니다. 혼자서는 모양 잡기 까다로운 튀김도 모녀의 손에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뚝딱 만들어진답니다. 그 엄마의 그 딸, 아니 그 갑부의 그 갑부 어머니입니다. 분이 손발이 진짜 맞으시네요. 6년 동안 해온 호흡입니다. 지금은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착착착 맞아요. 처음엔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는 순서도 다르고 스타일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그거 맞추는데 최소 2,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바로 1,500원이에요. 소스 안 매운 거 받으면 되죠? 안 매운 소스. 그런데 감사합니다.
안에 드시는 거. 7,000원 계산 먼저 해드릴게요. 꼬막인데. 목소리가 바뀌면 맞아. 이거 엄마라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요? 말도 예쁘게 안 나오니까 현실 모녀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겠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송이 씨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쉴 틈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 잠시 앉을 틈도 없이 바쁜 하루인데요. 바쁜 손님들을 치르다 보면 점심을 거르는 일도 다반사. 이번엔 누구 주문인데 잘라주기까지? 그런데 서빙은 안 하고 옆에 둡니다. 아하, 송이 씨 몫이었군요. 그렇게 만들고도 질리지도 않나 보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 만족하면서 끄덕. 6년 넘게 항상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6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는 바로 황금 비율이 숨어 있기 때문. 갑부의 튀김 반죽에는 비밀의 노란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치자 열매인데 이렇게 반죽에 넣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주황 색깔로 나와요. 물과 치자 우린 물을 9대1의 비율로 혼합한 후 7대3 정도로 튀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요, 밀가루보다. 튀김가루와 밀가루를 7대3의 황금 비율로 섞어서 반죽하는 것이 갑부의 노하우. 200이 넘어가면 튀김이 바로 타버리고요. 이제 180 이하로 또 가버리면은 튀김 옷이 다 벗겨져 버려요. 기름 온도의 황금 비율도 중요한데요. 모든 황금 비를 적용하고 나면 갑부표 튀김 탄생. 치자물을 곁들여 노릇한 시각을 자극하는가 하면 최대한 얇은 튀김옷으로 재료를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면 안 먹을 수 없는 바삭한 시장 튀김의 향이야. 방금 튀겨낸 튀김 맛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튀김은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징어가 엄청 크고 고구마가 엄청 맛있는 고구마더라고요. 튀김이가 너무 맛있어요. 바삭하고 안에가 좀 탱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맛있는 이유가 노란 튀김의 눈속임은 아닐까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한 제작진. 저도 계속 노란 것만 6년 동안 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맞나? 뭔가 크림치즈 같기도 하고 요거트 같. 반죽만으로도 확연하게 차이나는 색깔. 튀김 온만 달리해서 같은 재료와 같은 온도에 튀겨보기로 했는데요. 겉으로도 확연하게 색이 달라 보이는 튀김. 이 두 가지 튀김을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쪽이 좀 더 맛있어 보이네요. 갈색 느낌인데 좀 밝아가지고. 잠시 맛을 음미하는가 싶더니 노란색 갑부표 튀김을 지목합니다. 고기가 더 맛있고, 여기가 더 맛있고. 여기가 더 바삭바삭. 그냥 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또 다른 손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주고. 입가심까지 하는 맛 비평가 포스의 이 사람. 과연 그의 대답은?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얘랑 나랑 둘이 여기가 더. 얘랑 먹었어. 같이 먹었어. 이거 무슨 향? 좀 냄새가 좀 다르죠. 냄새가 다르다고요? 치자가 들어갔는데 어쩌면 그 향을 느끼신 것 같기도 하고. 고기 좋은 떡이 먹고 싶어. 실험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갑부의 노란 튀김을 선택. 역시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노릇노릇 먹음직한 자태 덕분에 쌓일 틈 없이 금방금방 팔려나가는 튀김.
네, 마지막 튀김 다 가져갔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700개는 넘지 않아요. 오늘도 모든 메뉴를 깔끔하게 완판. 진짜 그야말로 다 팔았네요. 완전 딱 끝낸 기분이어가지고 네, 좋아요. 개운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비싼 인테리어, 예쁜 뭐 식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가게에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3평 남짓한 가게에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로 분식을 만들어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당찬 20대 갑부. 앞으로의 인생에서 최고 황금 비율도 찾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뜨거운 수치로 갑부가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수치는 그의 인생과도 닮았다는데요. 숱이 진짜 되게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스파라서 37억이었어요.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매력을 가진 갑부의 숯. 순간의 선택이 어떤다?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숯을 만들겠다는 그의 성공기가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채널 A